자, 여러분, 7타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6차 시에는 가족의 식사 요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자료, 어떻게 하면은 가족의 식사 요구를 분석할 수 있을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역량, 기호, 경제, 능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48페이지에 윤선인의 가족의 식사 요구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식사를 선택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윤선인의 가족의 식사 요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 잠시만요. 윤선인의 가족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고등학생인 오빠 예준이와 중학생 윤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공식품이 싫더구나. 나는 나이가 드니 치아와 소화기관이 약해지는구나.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해. 나는 과체중이지. 고기를 좋아해. 나는 변비가 있어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해. 나는 최근 들어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걱정이야. 나는 키가 작은 편이라서 키가 큰 친구들이 부러워. 우리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야. 윤선인의 가족 정보를 잘 들으셨나요? 이 가족의 정보를 모아서 하루의 식단을 작성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가족의 지금 식사 요구 조금 익숙하죠? 다음 카페의 학습으로 교과서 49페이지에 있는 윤선인의 가족의 식사 요구를 역량, 기호, 경제, 능률 면에서 분석해보자요. 간단히 했었을 겁니다. 원래 식사 요구를 분석하기 전에는 가족의 원하는 식사 기호라든지 혹은 역량 부분에 얘기를 듣고 나서 요구 분석을 해야 해요. 우리 수행평가 할 때도 학생의 식사 요구를 분석한 식단을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러한 대가족의 식사 요구를 분석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 예를 들면 변비가 걸린 여학생이라든지 혹은 우유를 못 먹는 남학생이라든지 이런 한 학생에 대한 식사 요구를 분석해서 식단을, 우리 식사 구성안 활용한 식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식사 요구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49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식사 요구를 분석해서 쭉 정리했어요. 역량면, 기호면, 경제면, 능률면으로 나눠서 가족들이 요구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해서 적는 것이 식사 요구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족의 식사 선택,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본 가족 중에 할머니는 소화기관이 약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한 할머니를 위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밥을 선택을 했고요. 밀가루 종류, 빵 종류보다는 그냥 쌀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더 수월해요. 그리고 주식으로는 그래서 밥을 선택했고 우리가 식사 작성할 때 음식 결정했죠. 그 순서대로 식단도 같이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 또는 찌개의 종류를 선택한다. 이때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비로 고생하는 어머니 그리고 과체중인 아버지를 위해서 콩나물국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변비랑 그리고 과체중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콩나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콩나물국에는 채소류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유질 혹은 섬유소. 저번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섬유소는 비만을 예방해주기도 하고요. 또 변비를 예방해주는 등 다양한 우리 몸에 효능이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가 1에서 42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기가 1책 버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가 1에 43에서 42에서 44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수행평가 할 때도 이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식품을 이용한 반찬을 선택한다. 주된 반찬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주로 부수적인 반찬에 속하죠. 주된 반찬으로는 달걀찜과 떡갈비를 선택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떡갈비는 급격한 신체 성장이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윤선이와 예준이를 위해서 풍부한 떡갈비를 선택했고, 그리고 치아가 약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할머니를 위해 달걀찜을 선택해서 단백질 식품을 선택을 하였네요. 그리고 채소류 봅시다. 채소류는 시금치 나물을 선택을 했는데, 채소류를 많이 드시려는 어머니를 위해서 시금치 나물을 선택을 했대요.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가족의 식사 선택이 있는데 이것 외에 윤선인의 가족의 식사 요구를 반영한 식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식사 요구를 보면 키가 작은 편인 윤선이는 키가 큰 친구가 부럽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유를 좀 더 많이 먹어서 칼슘 섭취를 늘리면 이 윤선이의 요구를 반영한 식사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족의 식사 선택한 것을 나중에 평가를 해볼 건데요. 지금 방금 봤던 1번, 2번, 3번, 4번의 식사 선택에 따른 식사 차림이에요. 그렇죠. 김치, 그리고 흑미밥, 콩나물국, 떡갈비, 달걀찜, 시금치 무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처음에 식사 요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4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평가를 해보고 이랬으면 더 좋은 식단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필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평가 50페이지 보면은 활동이 있습니다. 50페이지 밑에 영양기후경제능률 칸, 분홍색 칸 있는 활동 있죠. 여기다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완성된 식사 선택을 평가를 할 때는 영양 측면에서는요. 균형성, 적절성, 다양성을 필기한 후 이것에 따라서 지우개. 이거 여러분 균형성, 적절성, 다양성 글씨 보이시죠? 요거대로 필기를 해봅니다. 균형성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식단 구성안 작성할 때 식품군별로 하루 섭취 횟수를 충족하는 식단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말은 식품군별로 균형 있게 식품이 잘 선택이 되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 측면의 첫 번째 식품군과 관련된 균형성, 두 번째 적절성은 과잉되거나 혹은 부족한 영양소가 없는지, 그래서 결핍증, 과잉증, 적절한 양을 섭취를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루 섭취 횟수 충족하면은 결핍, 과잉증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성은 균형적으로 다양한 식품군의 음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루 섭취 횟수를 채웠는지는 적절성, 그리고 다양성은 너무 식품 하나만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도 달걀찜, 점심에도 달걀찜, 저녁에도 달걀찜 먹으면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평가가 낮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영양면에서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요거 3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기호면에서는 이 2가지를 평가하면 돼요.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조리법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조리법이 활용이 되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우리 윤선이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할머니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셨고, 아빠는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채소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호면에서는 아주 좋네요. 그리고 더불어 영양면에서 균형성, 적절성, 다양성, 투명도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조리법 다양한지 한번 평가해 볼게요. 조리법 먼저 국, 끓이는 조리 방법 있죠? 그리고 굽는 조리 방법, 찌는 조리 방법, 데쳐서 무치는 조리 방법, 그리고 김치같이 숙성시켜서 발효 음식에 해당하는 조리 방법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콩나물국, 여기도 무슨 고기탕, 계란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다양한 조리법에 반영한 식단이라고 볼 수 없겠죠. 세 번째, 경제면을 평가를 해봅니다. 경제면은 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산. 지금 교과서에는 윤선이네 가족의 식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식사를 선택을 하고 나서 평가할 때는 내가 가진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4번째, 능률. 능률은 앞서서 봤던 내용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능력과 생활시간.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식단을 했는데 지금 나 달걀집 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능률면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생활시간. 이 모든 음식을 조리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김치는 원래 담궈놨던 거라고 생각을 해도 적어도 최소 30분은 걸릴 것 같죠? 적어도. 근데 난 너무 바빠. 특히 아침이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맞벌이 가족인데 이런 식사를 차릴 시간이 없어 하면은 능률 면에서는 또 좋지 않은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식단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에 해당하는 식사라고 49페이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라도 퇴근하고 식사를 차릴 수 있으니 능률면에서 적절하겠다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지금 가족의 식사 평가에서는 그래서 4가지 측면별로 여기 필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만 꼭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영양면에서 균적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 7 차시에 걸쳐가지고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필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하고 요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앞서서 또 얘기했죠. 이번 주 금요일 3차 시에는요. 교과서 51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OX 퀴즈 있죠. 이것을 그대로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OX 퀴즈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OX 퀴즈 풀면은 출석되는 거예요. 실제로 51페이지에도 풀어보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풀어보면서 자신의 답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3차시까지 OX 퀴즈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교과서 52페이지 새로운 단원인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